요즘 프랑스도 상당히 경제가 위험하다. 정치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유럽 경제도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큰 그림으로 봐야 돼요. 네. 뭐냐면 1990년 전후 사회주의가 붕괴했죠. 네. 사회주의 구조적 모순이 터진 거예요. 지금은 뭐 이런 경제 채널에서 이런 말씀이 좀 우울한데 자본주의 위기예요. 네. 미국 트럼피즘부터 흔들리는 유럽, 일본, 기력 걸리는 일본 모두가 다 자본주의 위기입니다.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중에 경제가 좋은 나라 있어요? 제일 좋은 게 미국이에요. 네. 2%. 네. 그렇죠. 유럽은요. 0%대예요. 아, 유럽은 지금 자 트럼피즘 제가 뭐 관세 입이 닳도록 욕했고 성공 못할 거라고 제 말대로 되고 있죠. 네. 그렇죠. 왜 그런데 트럼프의 의도가 나쁘냐? 안 나빠요. 왜? 38조 달러의 재정 적자. 1년에 이자만 1조 달러. 1조 달러 네. 적자, 재정 적자. 엄청나네. 엄청나요. 지금 이게 늘어나는 속도가 파괴적으로 올라가요. 지금. 이대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무역 적자 해결하려고 관세라는 잘못된 카드를 써서 그런 거지 문제의식은 맞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터지니까. 머스크 재정 적자 줄여야 돼. 막 방식이 나빴죠. 막 그냥 잘라버리니까 아마. 그러나 머스크와 트럼프의 문제의식은 옳았다. 그러나 머스크는 왜 떠났느냐? 머스크는 벤처거든요. 기술로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는요. 옛날 200년, 300년 된 방식으로 그냥 후려치는 협상으로 그냥 거래로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안 되거든요.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떠난 거예요. 문제 해결 못하니까 이제 머스크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당 만들어서 정치적인 영향을 행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미국의 문제인데 미국의 문제가 뭐죠? 바로 재정적자, 무역 적자죠. 네. 그나마 미국은 희망이 바로 이민을 통한 문제 해결이거든요. 근데 이민도 막잖아요, 지금. 그렇죠. 브레인이 안 들어오잖아요. 이민은 고령화 저성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 해법인데 그걸 막아버리잖아요, 지금. 근데 유럽으로 와볼까요? 지금 미국이 한 재정 적자가 GDP의 한 120% 중반대거든요. 네. 일본은요, 150%예요. 일본이 훨씬 많아요. 엄청나네요. 네, 엄청나요. 그럼 이태리는요, 130%예요. 미국보다 많아요. 이미 기력을 잃었어요. 마크롱 난리시죠? 110%대예요. 영국이 겨우 이제 100% 턱걸이에요. 독일은 그나마 한 60%, 70% 정도 건강해요, 비교적. 근데 다 망가져요, 지금. 네. 왜냐? 고령화, 저성장, 제조업 공동화, 그 다음에 이 정책 실패. 프랑스 마크롱이 왜 저 난리가 났느냐? 일단 국가 부채가 위험 수준으로 미국처럼 터지기. 이태리는 이미 뭐 터지기 직전이고. 그렇죠. 근데 그럼 미국보다 덜한데 왜 저렇게 설쳤지? 마크롱이 보기에 지금 프랑스는 큰 정부를 지향했거든요. 네. 복지를 막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마크롱이 보기에 안 되겠다. 이거 줄여야 되겠다. 휴가 줄여. 그 다음에 더 일해. 그 다음에 그 복지 좀 이거는 프랑스인들한테 생명이에요. 휴가 같은 거. 그렇죠. 공휴일 줄여 이런 것들은. 그게 터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마크롱이 투자 유치, 기업 유치에서 법인세 뭐 이런 쪽 감면. 그러니까 밑에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한 사람들 돈 빼서 부자한테 지금 좋게 이게 불을 지른 건데, 근데 마크롱 생각이 그랬던 건 아니에요. 투자를 유치해서 제조업을 살리고 과도한 부채는 지출은 줄인다. 이게 불을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크롱이 보기에 누가 봐도 이거는 지금 내버려두면 터지거든요. 마크롱 이러니까 너무 옹호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포퓰리즘 사탕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이게 약을 주려고 하면 쓰다고 안 먹는, 다시 사탕 달라고 하는 상황. 그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말은 겉으로는 부자들 감세해주고 우리 걸 빼서 이거지만 사실은 마크롱 그거거든요. 제조업을 살리고 산업을 살리고 너무나 많은 복지는 줄이겠다. 근데 익숙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이 프랑스 파리지앵들 어떻게 해요? 패션.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샤넬 이게 아니라 중국대 저가 옷 오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슈인인가요? 그게 프랑스의 현실이에요 지금. 독일 가볼까요? 독일은 국가 부채가 한 60%한 중반대예요. 네. 건실해요. 그리고 메르켈 때 전성기로 갔잖아요. 경제 성장. 근데 지금 메르켈 그리워요? 그러면 X에 4분의 1도 안 나와요. 왜 그러느냐? 중국과 러시아예요. 뭐냐면 중국 메르켈이 러시아한테 좀 우호적이거든요. 네. 중국에도 우호적이었고. 왜 그러느냐? 독일은 그나마 제조업 기반이 좀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성장하면서 우리 중간재 가져가듯이 독일에서 많은 걸 다 수입해 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중국이 이제 어떻게 해요? 수입 대체. 우리가 만들게 하면서 수입이 줄어요. 오히려 자동차는 경쟁 상대가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메르켈이 경제가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러시아 노르드스트림 값싼 에너지를 썼거든요.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0.23% 성장에 거의 역성장이네요. 거의 인플레이션 보면. 지금 유럽에서 지금 빅4 중에 1% 성장하는 나라가 없어요. 못 네. 넘어가요. 이태리 국가 부채 130%. 사실은 이미 그러기 상태예요. 이미 그러기 상태예요. 영국도 브렉시트 후유증. 영국은 국가 부채 한 100% 조금 못 미쳐요. 어쨌든 영국도 그러니까 거기다가 고령화 저성장 이 추세, 제조업 공동화. 이게 왜 필연이냐면 바로 자본주의 제국의 숙명이에요. 왜냐하면 영국이 금융산업의 허브죠. 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모든 산업혁명을 이끌었잖아요. 그러면 영국은 산업기술로 수출을 막 합니다. 네. 그러면은 부등가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뭐 페트병 하나 주고 뭐 바나나 1톤 받아온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럼 전 세계 돈이 다 들어옵니다. 그럼 자본이 쌓이죠. 그럼 자본이 쌓이고 인건비가 올라가죠. 네. 살인적인 물가. 영국 가보셨죠? 네. 교통비 얼마예요? 거의 10,000원이죠? 7, 비싸요. 8,000원. 아유, 예, 영국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비싸죠? 주택부터. 그럼 어떻게 돼요? 금융산업은 남고 일부 첨단 기술은 남고 제조업은 어디로 가요? 딴 데로 흩어져요. 싼 인건비 싼 나라로. 그러니까 미국도 왜 제조업이 공동화되느냐? 86,000달러, 6,000불인데요. 중국이 13,000불, 한국이 36,000불인데요. 이게 이 제국의 이 자본주의 제국의 숙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는 게 뭐예요? 거기다 또 하나는 뭐죠? AI. AI 빅테크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마파라고 그러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빅테크 기업들 새로운 이런 이 디지털 자본주의로 가면은 굴뚝 산업에 비해서 고용률이 5분의 1에서 10분의 1을 줄어요. 그렇죠. 지금 어제도 제가 애들하고 식당에 갔는데 사람을 못 만나요. 누르잖아요. 그렇죠. 전부 예. 키오스크. 키오스크에서 그 계산을 했는데 지금 바로 계산하니까 계산대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아니 로봇도 와요. 그냥 이렇게 해서 식당에서 접시 좀 치우려면 네, 뷔페 같은 데 로봇이 가면 오잖아요. 버튼 누르면 그냥 로봇이 오더라고. 요 로봇이 오잖아요. 알아서 담으라고.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지금 구멍가게라고 기억나시죠? 레코드 가게, 카스테이프 가게, 전파상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결국 이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위기가 이제 흔들리는 자본주의 시대가 온 거예요. 이거 해결 안 됩니다. 네. 당분간 해결 안 됩니다. 거기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바로 디지털 정치, 디지털 민주주의라고 할까요? 삽시간에 트리거가 촉발돼 터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뭐 스리랑카, 네팔,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네팔 정권 무너졌죠. 며칠 안 걸렸죠. 네. 그 SNS의 확산 SNS 속도로. 그게 바로 파리에도 재현되는 거죠. Z세대, G세대. 네. 뭐냐? 기성세대들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찬스 기회가 없거든요. 기성세대들은 가진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희망이 없는 점점 찬스가 줄어드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바로 디지털 자본주의, 디지털 정치가 이제 삽시간에. 그러니까 이 Z세대, G세대는 좌냐 우냐 이게 없어요.
뭐가 터지면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만이 가득 차 있고 뭔가 미래에 대한 그 비전, 현실, 그러니까 현실이 암울하니까 그냥 막 불만이 가득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또 어디로 가냐면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자, 자본주의 위기라고 그랬죠. 자본주의 위기. 그러니까 세 가지 위기가 옵니다. 자본주의 위기예요. 자본주의 위기의 또 하나는 사회주의 몰락이에요. 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거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보면서 자기 얼굴을 고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회주의가 몰락하니까 자본이 이제 성찰을 잃어버린 거죠. 균형적 성장을 안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안보의 위기예요. 안보. 전 세계가 전쟁이잖아요, 지금. 유럽도 안보 위기잖아요, 러우 전쟁으로. 그렇죠. 지금 분쟁이 아닌 데가 없어요.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태국, 캄보디아, 중동, 이스라엘, 하마스, 후티, 이란, 불씨 아직 살아 있어요. 러우 전쟁. 러우 전쟁 끝나면 중앙아시아 또 탄탄탄국가 또 서로 네. 싸우려고 한 아프리카 내전, 콩고 이런 데, 수단 이런 데들. 전 세계가 전쟁이에요. 냉전기 때에 비해서 분쟁이 훨씬 커져요. 냉전 질서가 깨졌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안보 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K방산이 날개를 단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로서는 기회지만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기회죠. 엄밀히 보면. 그렇죠. 전 세계가 무기를 사가니까 그걸 만들 수 있는 나라 우리밖에 없으니까요. 네. 항상 전쟁을 준비해왔으니까. 자본주의 위기가 있죠. 안보 위기가 있죠. 그럼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불안하잖아요. 그럼 이제 민주주의 위기가 옵니다. 세 번째는. 불안하면, 불확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스트롱맨들이 설쳐요. 지금 사회적, 아니, 글로벌리 뭐 현상이죠, 일어나는. 트럼프. 그러니까 냉정하고 이성적인 어떤 합리적인 담론보다는 나를 따라라.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강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나쁜 놈이어도 좋아. 나만 지켜줘. 왜냐? 이 불안한 불확실성의 시기에는 어떻게 돼요? 차분하게 여러분 그건 아니고요. 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거잖아. 이것보다는 저놈 나쁜 놈이야. 내가 패줄게. 어? 저놈이 우리 걸 다 뺏어갔어. 저놈 결국 트럼프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피즘, 푸틴, 젤렌스키, 헝가리 오르반, 다카이치, 일본,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밀리에 이런 사람들, 프랑스 르펜 치고 올라오는, 그 다음에 이태리 멜로니, 모솔리니 후예잖아요. 이 사람 특징이 뭐예요? 극우예요. 극우들. 극우예요. 왜 극우가 되느냐? 이런 불확실성과 위기가 자본주의 위기, 그 다음에 안보 위기, 이 흔들리는 민주주의 위기 이런 게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불안하면 투자 안 하죠. 그렇죠. 현금 가지고 있죠. 변화를 원치 않죠. 안정적인 금 같은 데 투자하죠. 우경화는 그런 거예요. 기존 질서의 안주예요. 변화를 싫어해요. 기존 가치를 소화하고 싶어요. 그럼 미래보다는 현재가 중요해요. 이게 우파적 가치거든요. 우리 민족끼리 살아요. 좌파적인 거 뭐냐? 미래의 변화, 혁신, 개혁, 약자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나눔 이런 것들이거든요. 위기된 이런 가치가 의미가 없어요. 네. 의미가 없어요. 먹고 남아야 안정적이게 도와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부할 거 아니에요. 나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럼요. 그러면 이 우경화의 흐름은 이해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극우들이 나와요. 극우들이. 그 극우들은 뭐냐? 바로 이제 극단적인 민족주의. 그 다음에 극단적인 배제주의.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되죠? 이민자 나쁜 놈들이야. 우리 동맹이 우리가 더 나쁜, 적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적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중국이 나쁜 놈이야. 라고 그쪽으로 투사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조지아예요. 그렇죠. 도와주러 간 사람들은 막 그냥 신나갖고 잡잖아요. 그 단독 요원들 봐요. 무슨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듯이 하잖아요. 극단화하는 거죠. 쪼개는 거죠. 그러면 극우가 가면 이제 어떻게 벌어지는지 알아요? 이 반대편에 극좌도 생겨요. 이제 반대편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분열의 정치, 선동의 정치. 지금 극좌와 극우가 부딪히잖아요. 그 어디예요? 마두로하고 트럼프인 거죠. 두 개가 충돌하는 거죠 지금.